자, 중고급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이제 이 책에는 제가 84쪽에 오늘 해야 될 차례인데 그쪽이 아니고 이쪽에 원래 지금 97쪽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기타 신살 104쪽 104쪽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갔노? 자, 기타 신살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그 104쪽 보면 백호대살이라고 있죠. 백호대살,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괴강살, 그 다음 세 번째 공망살, 뭐 이래놨는데 지금 여기 그 뒤에 보면은 또 더 넘어 108쪽에 보면 삼재살, 천을기인, 뭐 영마, 뭐 도화 이래 쭉 있는데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제가 좀 그냥 자 백호대살이라 하면 백호대살이라 하면 백호대살은 이제 어떤 이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책에 실어놓은 내용은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한 뭐 귀신 시다라 까먹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보는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살, 그다음에 이 스님들도 이제 대체로 보는 건데 저는 어떤 신살들은 내가 무게를 많이 두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뭐 백호살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큰 무게를 저 개인적으로는 큰 무게를 많이 안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책에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백호대살이라 하면 그 책에 있는 내용에 보면 갑진, 갑의 천간에 갑이라는 글자와 지지의 진이라는 글자가 그죠? 갑진. 그다음에 뭡니까? 을미죠. 을미. 그다음에 병술, 또 정축, 그죠? 병술, 정축. 그다음에 무진. 그다음에 임술이죠. 임술. 여기 개축까지네. 개축. 지지에 가보게. 위에는 갑을목, 그죠? 병정화. 문은 토고. 요 임계수. 천간에. 그죠? 천간에. 이 천간이죠. 천간에 해당되는 글자고. 요건 이제 지지에는 진, 미. 갑에는 진, 을에는 미. 여기 한번 볼게요. 진 다음에는 요거는 토 중에 한번 볼게요. 토가 위에 돼 있나면 여기는 진이죠. 여기는 미토잖아. 여기는 술토죠. 여기는 축토. 진이 배치도가 이렇습니다.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진이 아니라 토의 배치도가, 지지토의 배치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갑이라는 글자는 진을 밑에 깔면은 백호대살. 을이라는 글자는 미토를 깔면은, 그죠? 미토를 깔면 또 백호대살에 해당되고, 병은 술토를 깔면은 백호대살에 해당되고, 이 말이거든. 정은 축에 해당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출발해가 이래 돌아갔죠. 차례대로. 요까지. 그죠? 그래, 여기서는 갑, 병, 정까지 차례대로 싹 돌아갔단 말입니다. 요게 백호대살인 거죠. 그 다음에 무는 다시 진으로 왔죠. 수는 이제 뛰어넘어서 수로 뛰어넘으니까 술축.
이거 원래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크게 이제 과거에부터 많이 달아오던 그런 신사래요. 이게 백호대사라는 건 뭐가면 그냥 백호, 여기 뭐 한자로 써놨죠. 백호, 호랑이 뜻하는 거죠, 호랑이. 그죠? 대살. 그냥 피를 흘리면서 이제 이 호랑이한테 잡혀 죽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냥 요즘은 이제 이게 어떻게 적용하나 하면 객사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이런 걸 이제 연상하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 갑진이나 을미나 이러한 글자의 일간자는 나잖아요, 나. 그래, 갑진일주, 을미일주,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병술일주. 그런데 일주가 아니더라도 연애일 수도 있잖아요. 연애에서 개축. 지금 내년에 이제 아니지. 작년에 지나왔네, 개축은. 그죠? 원래 이민이니까 바로 지나왔네. 그죠? 개축은 지나왔잖아. 그 이제 기축, 예. 요런 일간자거나, 일간자면은 나를 뜻하고, 백호대살 일간자는 내가 그러한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신사래요. 그럼 결국은 내가 백호대살이다 하면, 내 일간이, 그러면, 내가 교통사고 밖에서 피 흘리면서 옛날 같으면 호랑이한테 물러가 죽는다 이런 얘기니까, 이 호랑이 없으니까 그냥 교통사고로 비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칫 그런데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주가 아니더라도 타주의 연, 월, 시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시에 있을 수도 있으면은 그 육친이 육친 관계를 하면 엄마도 될 수도 있고 아버지도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마누라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육친이 이러한 백호대살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바로 밑에 아니고요. 네. 만약에 개축이면은 뭐 연주에 개가 있고 뭐 그건 안 돼요. 바로 아래. 그렇죠. 예. 그렇죠. 바로 뿌리로. 네. 바로.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걸 딱 요거잖아. 그래, 백호대사는 1개, 2개, 3개, 4개, 5, 6, 7개다. 그죠? 요것만 해당된다. 그래. 여기 이제 백호대살에 해당된다. 그 백호대살은 지금 요즘 현대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교통사고에 해당된다. 그죠? 그래서 요런 일주는 나니까 내가 갑진이든 을미든 병술이든 정축이든 무진이든 이기라면 내가 이제 그런데 조금 노출돼 있구나. 그런 위험에 조금 노출돼 있겠다. 그럼 내가 좀 주의를 해야겠다. 이런 그죠? 그것도 늘이 아니지. 이제 형충, 회합 이런 데서 이제 일어나니까 또. 그런데도 상당히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타주의 연, 월, 시에 있다면 그 천간의 글자들이 뜻하는 육친, 그 육친이 그 백호대살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사실 이 대목은 크게 많이 무속인들은 많이 씁니다. 무속인들. 그래서 만약에 일주가 이렇다면 바로 구대해야 됩니다. 바로 구대해야 돼. 몇백만짜리 하자 이겁니다. 그럼 얼마인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하자 하면 해야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언제 오나 하면 이게 이제 충 때릴 때거든. 또 형 할 때 충형이 무섭거든요. 충형 맞으면은 이게 만약에 이건 충미충하잖아. 그죠? 충미충이고 술은 진술충하잖아요. 토는 충하면 어떻습니까? 지진이라 했잖아.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이 까고로 드는 거죠. 내려가 땅에 묻힌단 말입니다. 그래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고
내년에 딱 이런 게 온다. 만약에, 그죠? 후내년에 이런 게 온다. 만약에 뭐 임술이다. 그죠? 병술이다. 그런데 진이 오면은 진술충하잖아요. 그러면 진이 오면은 진술충하니까 임술이나 병술은 진이 오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진이 언제 옵니까? 원래 인해니까 내년 후내년에 2년 후에 진이 오잖아. 그러면 병술, 임술은 그때는 이제 이 내년 후년을 조심해라. 백호대사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백호대사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신살에는 이제 2번 괴강살이라고 나왔습니다. 괴강살. 이 괴강은 어떤 괴자와 별 이름 강자를 쓴다라고 해놨거든요. 괴강살도 백화살과 같은 구조의 신살입니다. 이래 놨어요. 그 다음에 특수한 간지로 이루어지는 신살인데 여기서는 임진, 여기 지금 괴강에는 보면 책에 읽고 이번에 꼭 있죠. 경진, 경술, 임진, 임술. 경진, 경술, 그 다음 임진, 임술. 이 토가 뭐야, 토가. 그 다음에 무술이죠. 토 하나. 무술. 지지에 보면 진술, 진술. 양토예요, 양토. 양토의 충은 큰 충이거든. 태산의 충이라. 근데 괴강은 이제 보게 밑에 해석해가지고 과격성. 이거 일주를 이야기합니다. 일주. 과격성, 과단성. 이런 걸 있다. 총명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냉정하고 무정하면서도 엄격하고 또 그리고 굉장히 투쟁적이다. 조직에 가담하기도 하다. 이러한 성품을 가진 자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괴강은 여기에서 신강사주는 강직하여 통솔력이 있어 나라를 구하는 인물, 열사 등의 인물이 되기도 하다. 그렇죠? 신강이라면 어떤 경우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주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신살들도.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이럴 수도 있는데 나라를 구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일간자는 이런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 내가 가장 어떤 별이다 이거거든요. 갈매기 위에 돛대다. 어떤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잘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추가적으로 제가 좀 가볍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강살은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5가지 일주를 가진 자들이 괴강살이라고 하는데 그 괴강은 어떤 괴자를 쓰고 별이름 강자를 쓰는데 요거 말이 무슨 내가 돛대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장 잘났다. 그래서 주변을 주도합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이제 그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이제 불화를 있을 수도 있고 상당히 성격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또 그러면서 과단하고 냉정하고 무정하고 그죠? 굉장히 또 엄격하면서 투쟁적이다. 그래서 조직에 가담하기도 한다라고 내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런 일관들. 또 신강자는 나라를 구하는 큰 인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또 괴강에 혹시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괴강은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공망살, 세 번째로 공망살. 공망은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공망이 어떤 거고 이거죠. 일단은 공망은 말 그대로 이 빌공자입니다. 빌공자에다가 망할 망자를 쓴 거죠. 그걸 비어서 없어진다는 거죠. 비어서 없어진다. 자, 이건 이제 일주 공망이라 하는데, 일주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 이 공망을 보는 방법은,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자기 일주 아시는 분 계세요? 자기 일주. 뭐지? 아세요, 혹시? 네, 다 아실걸요? 뭡니까? 다른 분들? 모르잖아요, 지금. 일주. 이제 중국어 마치는데 일주를. 선생님, 일주. 정묘요. 정묘. 네. 예. 자, 정묘면, 그죠? 일주가 정묘라. 그러면은, 자, 볼게요. 묘부터는 그러면 이제, 자, 네모로 딱 해놔놓으면, 묘가 요 있죠.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자축, 이래 안 갑니까? 묘, 요 있잖아. 여기 지금 정이 붙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정묘 아이가. 그럼 정 갑니다. 그 다음에 진에는 병이 붙겠죠. 아니지. 병이 지나왔지. 병정, 무, 요가 기, 경, 신, 임, 개. 천간의 글자가 여기 임계점에 끝났죠. 근데 임계점에 끝났는데 여기가 신유잖아, 가을에. 유잖아요. 그죠? 끝났잖아. 그런데 여기가 다시 갑으로 가야 되잖아. 그죠? 요게 두 글자가 나의 공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 끝나고 천간의 글자가 끝나고 그럼 뭡니까? 신유 여기는 술이죠. 술해잖아. 그럼 나한테는 술해가 공망에 해당된다는 거죠. 술해가. 그럼 술이란 글자와 해란 글자는 나한테는 공망이구나. 그럼 술해는 다시 말하면 이제 천문살이라고. 천문살, 하늘을 열어주는 천문살. 술해라는 다시 말하면 글자가 술이라는 글자가 오면 매일 이 돌아가잖아요. 일주도 그죠? 일간지도 매일 돌아가는데 술과 해 이 날은 나한테서는 공망에 해당되는 날이구나. 내가 뭔가를 해도 그의 결과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겠구나. 이제 이런 거죠. 이런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망 찾는 방법은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 자기 일주에다가 천간 놓고 그 지지 위에 천간을 놓고 그죠? 거기서부터 천간의 글자를 갑니다. 그냥 임계점까지. 만약에 원래 태어나는 아는 임인은 원래 임인날 태어났어. 예를 들어서 임인날 태어났으면은 인에다가 여기가 인자리 아닙니까? 인자리에다가 임을 얹어 놓으면 그 다음에 임이 갈 데가 어디까지면 임계점이니까 이 개가 요 끝나쁘잖아. 그래서 요 끝나쁘잖아. 임계.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이민 일간자는 요게 진이고 사잖아. 진사가 공망이구나. 이제 요런 얘기예요. 공만 찾는 방법. 공만 찾는. 조금 이해되십니까? 공망 찾는. 나한테 이거 보는 사람들은 많이 봐요. 매일 예를 들어서 내가 뭘 계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중요한 일이 있다면 공망날은 피하거든요. 이 보는 사람들은 그래 봅니다. 저는 뭐 대단계인대로 막 삽니다만 보는 사람들은 사실 봐야 해. 그래서 자기 내 공망은 언젠지 알아놓는 건 참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공망을 이제 여기 공망이라 하는데 책에 보면 공망은 일명 유체무원 이래 놨습니다. 뭐 있으나 없는 것다. 있으나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여하튼 뭐 기대하기 좀 어렵다. 그런데 이 공망을 보면 공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좀 많습니다. 뭐 이제 106쪽 보면 일단 공망 찾는 방법을 여러 찾아지면 그 공망이 또 육친이 뭐냐 이래 그 육친 공망이라거든요. 야후에 좀 예를 들어서 술해 뭐 이 우에 붙어 있는 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간의 글자, 그죠? 천간에 붙었는 글자나 또 아니면 이 글자가 상징하는 육친. 그럼 내 아버지 자식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아니면 요 위에 뭐 임이 붙었든지 이 개가 붙었든지, 그죠? 어떤 뭐가 붙었든지 그 붙어 있는 그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그 육친이 또 공망에 들 수도 있다. 이렇게든 공망은 만약에 내 아버지가 공망이더라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덕이 부족하겠구나. 내가 태어나면서 내 명에 그러한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명리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풀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친적 공망. 그다음에 이제 그 백육적에는 위치 공망이라고 되어 있죠. 위치 공망은 여기서 연월일시로 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그 근묘화실로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대적으로 보면 그는 나의 뿌리는 언제입니까? 뭐 0세에서 15세, 그죠? 또 15세부터 30세, 그다음에 이제 일주는 45세까지, 그다음 이래 연말 60세까지 이래 보는데 그때의 공망, 그 위치적 공망.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연공망이다, 연애. 그러면 내가 어릴 적이잖아요. 어릴 적에 내 어릴 적에 그러면 이미 공망에 해당되는구나. 그러면 어릴 적에 내가 어떤 뭐 나는 유복하지 못했다라든지, 내가 뭐 주변에 많은 도움을 할아버지 위치도 되지만 그 덕을 많이 보지 못했다. 이렇게도 풀이를 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공망에 대해서는 요 내용을 좀 많이 실어놨습니다. 자, 육친, 그다음 107쪽에 아까 육친 공망은 말씀드렸죠.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다음 107쪽에 보면 육신 공망이 있습니다. 육신. 우리 육신 십성을 말하죠. 그 십성 중에 어떠한 십성의 별이 공망 맞아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망은 근본적으로 그의 그 십신에 대한 어떤 공망이라 하니까 그 십신에 대한 덕은 이미 기대치를 못 미치겠구나,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관에 공망 맞어, 관이 공망이라, 이제 표현은 관에 공망 맞대 간데, 관이 이제 공망이라 그러면은 그 관은 내 직장이잖아요. 또 내 명예잖아. 그러면 내 기대치 이상은 관에 대해서는 크게 볼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죠. 이렇게. 또 이제 내 남편이 공망이라. 관은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공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라이, 이 남편은 있지만은 뭐라 해야 되나, 있으나 마나 하고, 그죠? 또 내 부인이 그렇다면 공망받으면 그 부인이 에라이, 있으나 마나구나. 이제 이제 덕을 그만큼 못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망은 그렇게 본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삼재 나옵니다. 삼재. 삼재는 우리 다 하시잖아요. 삼재. 그죠? 삼재는 108쪽에 있습니다. 이미 삼재는 다 아는데, 삼재는 삼합의 끝 글자 앞 두 글자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삼재 찾는 법부터 알아야 되니까. 삼재라 하면 이 세 가지 재해를 뜻하는 거죠. 세 가지 재해. 세 가지 재해를 뜻하는데, 여하튼 뭐 바람, 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천지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여하튼 세 가지 3년을 한다. 자, 이제 이 사람 재물 관적에 재앙이 있다고 대부분 사람을 몸을 사르게 된다. 우리 삼재 많이 하잖아요. 자, 삼재 보는 방법은 삼재는 기와 새가 만날 때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 임묘진년에는
이것도 이 그림을 딱 그려놓고 보면 한 방에 이해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 결국 해자추, 임묘진, 서우미, 자, 여기 책의 임묘진년에는 그죠? 자, 올해가 무슨 해지? 올해는 인년이래, 그죠? 올해 이제 임묘진 들어왔네. 올해 임묘진 들어왔는데, 자, 여기 보면 삼재, 임묘진 년에는 신자진생이 삼재다 이 말인데, 한번 볼게요. 신, 원숭이띠, 자, 여기 있죠. 진, 여기 뭡니까? 삼합이라. 요 삼합이잖아. 그죠? 삼합의 끝글자. 맞죠? 신자진 삼합의 끝글자. 요 앞에 두 글자, 요때. 신자진 원숭이띠와 쥐띠와, 요건 띠로 이야기합니다. 요건 용이죠. 용띠는 올해 덜 삼재, 내년엔 눌러 앉는 삼재, 이 진의 날 삼재, 나가는 삼재 걸린다 이 말이죠. 올해 이분들은 올해 삼재 들었다. 덜 삼재, 올해. 자, 찾는 방법은 각 삼재에, 그죠? 자, 그러면은 삼재는 삼합으로 기준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의 삼재가 청년배죠. 해묘미 삼재는 뭐 해, 돼지띠. 해묘미 삼재는 돼지띠와 토끼띠와 양띠가 삼합을 이루는데, 요거 삼합의 제일 끝 글자, 요 앞에 두 글자 뭡니까? 사오미잖아. 그죠? 돼지띠와 토끼띠와 양띠는 사오미의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가 이루어진다요. 삼합의 끝 글자. 그럼 내가 무슨 띠라 하면, 아, 나는 언제 삼재 들겠네, 이제 알 수가 있죠. 그죠? 아실 수 있다. 그런데 삼재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삼재라고 다 그런 거죠. 자, 보면은 원래 이제 이미 이제 이 세 개의 띠들은 삼재가 들어서니까 삼재, 이제 이 보는 방법은 삼재들은 무조건 이 세 개 띠는 좋지 않다. 이제 이래 지금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삼재는 삼재는 학문적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신은 왜 신자진 중에 원래 인년에는 삼재는 3년 다가 아니라 원래는 인년에는 신이란 글자는 인신충을 합니다. 인년에는 이 신이라는 글자의 기운은 완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굉장히 약화되거든요. 그래 원숭이띠는 올해 조심해라 이거죠. 어떻게? 역마성이거든. 다니다가 다칠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다니다가 재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이 역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 기운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 기운이 여기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 오행적으로 뭐 금극목 하잖아요. 그죠? 금극목 하기 때문에 뭐 별거 있나라고 하지만은 이 기운은 여기서 아주 약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특히 올해 쥐띠는 어떻습니까? 쥐띠는 요 그냥 뭐 이 격각이라 하는데 뭐 부러지고 다치고 이제 이걸 이제 뜻하는데, 실질적으로 쥐띠는 여기에서 보면 요거와의 관계는, 그죠?
자묘형에 해당되거든요. 충형 이런 관계에서 요거 인신은 충에 해당되지만 자는 요 형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쥐띠는 원래는 다니다가 뭐 발목 다치고 뭐 이런 거는 잘 부러지거나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대가 나가고 뭐 이런 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거 좀 주의하고 요 때는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GD 같은 경우는 요때 좀 조심해야 되겠죠. 올해도 조심해야 되고 GD는 내년에도 좀 조심해야 되고 진년에 가면 이 여기 진이란 이 글자가 내 사주 속에 만약에 GD가 내 사주 속에 진이란 글자가 있어가 요게 충을 일으키면 요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문제도 요거 그런 이제 문제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라 그냥 조금 해당되는 년이 있다는 거죠. 그 해는 특히 조심해라 그냥. 만약에 원숭이 띠는 여 조심하지 여는 그렇게 좀 덜하고도 갈수록 기운을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 글자는. 그래서 이 글자는 오히려 원래만 좀 조심하면 그렇게 조심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쥐띠가 문제라는 거죠. 쥐가. 쥐라는 해당 글자가 요러한 글자는 요 글자는 그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학문은 자평명리학이라고 해서 일주론으로 우리 일주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띠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 일주 기준이기 때문에 큰 그건 없는데 옛날에는 띠로 했단 말입니다. 띠로 당사주 볼 때 전부 띠로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도 띠로 기준되는데 만약에 우리 일주가 이렇게 이런 관계 글자와의 관계에서 이런 반응도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삼재 개념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본다. 지금 삼재를 말씀드리니까 삼재를 찾는 방법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삼합이 사로 보는 뱀띠는 어떻습니까? 뱀띠는 사와 유란 닭띠와 사유 축 소띠와 삼합을 이루는데 야들은 그럼 언제 삼합 접고 삼재가 드는 거죠? 야들은 삼합은 언제 됩니까? 끝글자 바로 앞에 두 글자를 했잖아. 끝글자가 축이니까 축 바로 앞에 두 글자잖아요. 그래 해년과 자년이거든. 그럼 이때 이제 사유축 뱀띠와 닭띠와 소띠는 해, 덜삼재, 자, 축 이제 지나왔죠. 바로 축 지나왔죠. 지금 인이니까. 바로 지금 직전에 삼재 끝났다 이제. 원래부터 삼재 끝났죠. 넘어간 거죠 다른데. 이렇게 삼재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슨 띠냐? 그러면 삼재 바로 나온다 그죠? 찾았을 수 있다. 그렇게 삼재를 찾는다. 적용하는 것도 우리 상생상공로 형충파해를 동원해서 이제 보면 된다. 너무 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띠는 우리 사주 속에서 그 8글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사실은. 내 일주와는 가장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런데 옛날에는 당사주 기준으로 할 때는 그게 주체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 있게 다루었는데 지금 일주론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일주와는 가장 먼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균등하게 따진다 하더라도 25%인데 실질적으로 25%다, 20%도 안 된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삼재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천을귀인이라고 있는데 다섯 번째로 천을귀인이라 하면 아주 이제 이 하늘의 새죠. 새을자. 하늘의 새. 파랑새와 같다. 그죠? 파랑새라는 그 새를 그냥 새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화신으로 보잖아요. 이제 그래 볼 때 그런 거와 유사하다. 이제 이래 보시면 되겠고. 근데 천을귀인은 길신이라 하여 나쁜 일을 소멸시켜 준다. 누가? 그 천을귀인이.
그럼 그 육신적으로 보면 내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내 남편도 될 수 있고 내 자식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천을 기인이다. 그게 나를 대신 나쁜 일을 소멸해 주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좋은 일이 만들어진다. 이게 천을 기인이라고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책에는 어떻습니까? 일간이 그죠? 일간이 갑, 무, 경일간인 자는 축, 미, 토가 천을 기인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일간이 을목과 기토일간인 자는 신이란 글자와 자라는 글자가 천을 귀인에 해당된다. 자, 요거는 이제 병정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죠. 근데 원래는 이제 인연이기 때문에 그죠? 인이란 해다 말입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자는 그죠? 인이나 오라는 글자가 이 천을 귀인에 해당되는데 올해가 천을 귀인이죠. 올해가 천을 귀인에 신금일간자는 올해가 천을 귀인에 해당되는 거다. 신금일간자는 올해 인연이 이민년이 해당된다는 거죠. 그럼 신금일간자는 이는 목이잖아요. 뭐 그래 우리 십신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재잖아, 재. 재이지만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제죠. 정제. 그죠? 자, 육신적 신금일간자는 원래 인연이 옴으로 인해서 인해니까요. 원래 대체적으로 천을 기인에 해당되는 해다. 그죠? 근데 그 천을 기인에 육신적으로 따져보니까 야는 정제에 해당되는 글자더라. 그럼 그 정제란, 그죠? 내가 사회적 활동하는 공간, 그죠? 또 육신적으로 어떻습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부인 또는 여자, 그죠? 신금일간 남자는 원래 여자들을 통해서 여자들이 천을 기인이다 이래 보충된다는 얘기죠. 여자 부인이 천을 기인이다 이래 보충되고 또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제는 시모잖아 시모, 그죠? 시모거든. 신금일간자는 원래 이민년은 시집에 좀 잘하면 좋은 일이 생길 기다 이런 얘기예요. 시집에 자주 왔다 갔다 그리라. 시어머니한테 꼬랑대도 사는 좀 치고 해도 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이게 천을 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천을 기인을 안 외워도 근데 천을 기인을 따지는 사람들은 많이 따집니다. 많이 따져요. 왜냐면 나쁜 게 아니니까. 좋은 거니까, 그죠? 좋은 거니까. 뭔가 이 기대해도 좋다. 그렇지만, 그거 보면, 제일 밑줄에, 천을 긴 제일 밑줄에 보면, 그러나 해가 형충 공망이 되면 귀인의 역할을 못해 고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천을 긴. 자기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밑에 천을 기인이 각각 두 글자씩 지지의 글자 두 개씩 다 배당돼 놨습니다. 그럼 나인데의 천을 기인은 어떤 글자더라? 최소한 이 정도는 알면 그럼 그 육친 관계가 내한테 천을 기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또 그 해에 가면 뭔가 원래 좀 뭔가 이 파랑새가 한 마리 날아와고 내한테 긍정적인 그런 좋은 일을 만들어 주겠구나. 뭔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올해 이민년이 옴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 해결에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문제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마. 역마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역마살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 역마는 말 그대로 이동한다, 움직인다 이거거든요. 역마는 많이 움직인다.
역말한 인신사의 생지를 역말한다. 그건 인신사예. 이 12개, 12개의 글자들 중에 각 계절 초입에 있는 글자, 봄의 초입에 있는 글자는 인에